해볼게요. 런 트레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레시피가 있어요. 제가 저 CVD 익숙하니까 CVD가 예를 들면은 어떤 스텝이 뭐 9.5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뭐냐면 그 레이어입니다. 9.5 레티클이라고 하는 9.5 레이어가 있어요. 뭐 9.5 비트 라인이라고 하는 게 빗 라인에 제가 했던 게 뭐 ACL이라고 하는 막질이 있는데 얘가 대포를 했어요. 대포했는데 얘가 스펙이 원래 맞춰야 되는 게 2000 플러스 마이너스 60이에요. 3%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홈스트럼입니다. 근데 얘기했는데 첫 번째 무슨 얘기? 첫 번째로 얘를 잰 다음에 봤더니 얘가 2000 플러스 마이너스 60이니까 얘가 1940에서 2060까지 이렇게 요 정도의 스펙으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스펙 아웃 났어요. 그럼 바로 문제 어떻게 하냐고 이게 걸리는 거죠. 소위 인터럭이 걸려요. 인터럭. 네,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 공정의 웹 데이터의 문제. 두 번째.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에 이 ACL이라고 하는 어떤 막질은요, 이게 뭐 어떤 영향을 주냐면 9.5라는 스텝에 애치한 다음에 진행되는 게 뭐 애프터 크리티컬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애치한 다음에 CD 제거 CD 뭐냐면 말씀드린 그 크기죠. 이렇게 돼서 빛나인 요 CD가 나옵니다 할 때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인데 얘가 뭐 40 나노 플러스 3%니까 1.2 나노미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 스펙이 나왔어요. 이 범인 누구야? 봤더니 ACL이야? 아니 H 잘못한 거야? 요거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죠. 그게 런트레이스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는 공정 자체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웹데이터. 두 번째, 내가 진행한 공정과 유관되어 있는 공정이 스펙아웃 났을 때 요거가 누구냐? 네. 요거가 바로 런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일단은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게 일회성이다. 그러면 설비가 좀 튀었나 봐요. 그러면 설비 쪽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건가 얘기할 거고. 근데 공정상의 이슈예요. 그러면 공정의 해결될 거고. 근데 이건 둘 다 이슈가 아니라 엣지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같은 막질인데. 그러면 이게 엣지 이슈인 거죠. 그런 형태로 어떤 런에서 수율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웹 데이터 문제 있거든. 이때 어떻게 이거를 누구가 문제를 해결되는지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원상복귀 혹은 원하는 형태로서 공정을 바꿔주거나 설비를 바꿔주는 게 바로 런트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율을 올려주는 모든 절차가 기본 데이터가 뭐겠어요? 지나가는 런, 그 웨이퍼 상자들이거든요. 웨이퍼 상자를 런이라고도 하고 낫이라고 해요. 그 낫의 결과값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을 모두를 런 트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트레이싱이라는 건 딱 쫓아가는 겁니다. 네, 모든 일이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니까 더 쉽게 이해되시겠죠? 이게 하나의 사례예요. 여러분께서 무슨 어떤 걸 나한테 내가 경험 중에 뭘 얘기해야 될까? 뭐가 뭘 것 같으세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한다는 거랑 연결되겠죠.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뭐가 좀 좋아 좀 될까요? 네, 플러스로 집요함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집요하라고 단어 쓰기보다는 그걸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자기소개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되게 중요한 방식은 되게 유치한데 여러분 써볼게요. 제가 0 여러분 일 있죠. 일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 그렇죠. 일한다 일 근데 이걸 쫙 풀면요 0하고 1하고 2죠. 왜 굳이 이렇게 유치하게 얘기하냐 보시면 여러분들 0 뎁스 1 뎁스 2 뎁스가 있어요. 일은요.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4일 동안 강의를 들어요. 강의 들었네 0뎁스예요. 네, 32시간 수료 0뎁스. 네. 1뎁스는 뭐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자기소개서에 반영을 했네. 이건 자기소개서에 대한 문제겠지만 뭐겠어요?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나오는 사례를 발굴해서 혹은 사례를 내가 발굴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 혹은 내가 여기에서 뭐 했다? 사람들은 그냥 수용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리 레포트를 매일매일 썼다. 그 1뎁스. 2뎁스는 뭐예요? 정리 레포트보다 더 해서 스터디를 만들었다. 이거보다 더 해서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다. 이거보다 더 해서 뭐 해봤다. 대부분 일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본은 요건데, 기본은 요건데, 난 뭐 더 했어요. 네, 자기 자발성으로 뭐 했다. 나의 학습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더 뭐 있어요? 뒤로 올라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성과도 냈어요. 라고 해주는 거. 0뎁스, 1뎁스, 2뎁스로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물론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면접관이 남들보다 더한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네, 여러분의 표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얘기할 때도 항상 뎁스 있게 단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아주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150 몇 명 중에서 한 서너 명만 영상 키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것도 적극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깊게 들어가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인지 봐야겠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의 사례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공정 기술 정보가 그렇다. 뭐 공정 기술은 그렇다. 그럼 공정 설비는 뭐 하는 거냐? 설비는 결국에 뭐 하는 거냐면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 결국에도 수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올려주는 방식에서 얘네가 PM, BM, CM에 대해서 메인테너스를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로 뭐겠습니까? 외주죠. 아, 우리 이지수님께서 영상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거를 외주할 때도 이거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근데 이거 품질 관리 어떻게 하냐? 제 대표적 많이 쓰는 게 바로 FDC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아실 필요 있습니다. FDC가 뭐냐? 넘겨보면은 방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줄게요. 네, FDC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FDC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반도체의 레시피 아까 봤죠? 뭐 프레셔도 있었고요. 어떤 가스도 있었고요. 온도도 있었죠. 이렇게 있었어요. 막 이런 란들이 있어요. 얘가 압력이 5토로 흘러야 됩니다. 5토로. 근데 그러려고 치면 여기 펌프가 들어가는 트로틀 밸브의 암페어 값이요. 예, 뭐 5 암페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겠죠. 그다음에 얘가 가스가 흐르는데 테오스라고 하는 가스 물질이 흐를 때 150 SLM이 흘러야 되는데 150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요거가 다 뭐냐 이 여기 나오는 fem테이터는 뭐죠? 결국에 결과값이죠. 우리가 x 변수, y 변수 있을 때 y로 나오는 데포 레이트나 파티클에 대한 문제로 친다면 여기 뭐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기 위한 x 변수가 잘 됐냐 마냐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없이 흘렀냐, 스펙 안에 들어갔냐라고 하는 거가 잘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failure detection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보통 반도체 장비에는요 약 130개 정도의 센서가 달려 있어요. FDC 양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진행하는데 이게 웹 데이터로 나와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FDC 상으로서도 원래 얘가 5트로여야 되는데 6트로 나왔습니다. 스픽 아웃이다. 그러면 얘가 인터널 딱 잡혀요. 그럼 그게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네, 이게 바로 FDC라고 하는 걸 항상 쳐다봐요. 그래서 설계 엔진. 네. 그래서 자기가 튄 값이나 아니면 런에 이상 생겨가지고 요거 좀 봐주시겠어요? 요 라 지나갈 때 예를 들면 뭐 Q의 D램의 뭐 어떤 형태의 뭐 이런 형태가 있고요. 450번째 1호라고 하는 낫이 지나갔는데요. 이때 지나갔던 거 보셔가지고 값이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공정인지에게 혹은 설비 인증을 자기가 알아서 공정한테 얘기하게 돼요. 예, 이런 걸 보고 이거 우리 문제 생겼다. 이거 일회성이냐 아니면 이게 브레이크다운 게 고장이 걸린 거냐 라고 판단해서 메인터넌스를 통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다양한 설비와 열대가 있다. 열대를 같은 퍼포먼스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설비 엔지니어의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그게 바로 이 PM, BM, CM에 대해서 하는 거고, failure, FDC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PM과 BM은 거의 안 해요, 삼성은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PM 형성 가진 분도 있겠지만 주로 뭐 한다? 장비사의 CS 직무가 요 일을 해요. 이 BM 일을 합니다. 네, 동시에. 그래서 BME를 한 다음에 설비 백업한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가 검토해가지고 오케이다 싶으면은 백업 된 거죠. 이 라인에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위 큰 형태의 팹이라고 하는 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반도체의 팹으로 본다. 팹으로 봤을 때 공정 설계, 공정 기술, 설비 기술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 과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것도 과 불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가 소부장까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TD, PA, Y라고 하는 게 제품 개발의 연구 개발 단계, 양산 단계, 수율 안정화 단계 쭉 가는 것이고 그때가 공정 개발을 통해서 레시피 개발한 다음에 양산 이관해서 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런트레이스 하는 거. 근데 그때 수율을 높여줄 때 문제가 설비 문제다. 그러면 그게 FDC라고 하는 걸 봐가지고 그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통계 같은 거 보면 있으면 있겠는데 삼성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 방식은 아시겠지만 뭐냐면 그거죠. 스파파이어라고 얘기하죠. 스파파이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삼성에서 하루에 데이터가 얼마큼 나올 것 같으세요? 하루에 웹데이터. 제가 컨설팅에서 보니까요. 12 페타바이트 나오거든요. 테라바이트의 10배, 아니 1000배. 여기가 데이터 너무 많잖아요. 이거 다 볼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스파파이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끌어와요. X, Y 쭉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거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일입니다. 반도체에서.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이런 거죠. 공정 렌즈는 거죠. 전체적인 낯이 다 지나갔어. 근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웹 데이터, 뭐 얘기했던 제가 두께 값이나 파티클이나 CD가 틀어진 게 있나 없나를 봐야겠죠. 그걸 쭉 보는 게 바로 스파파이어라고 하는 걸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하는 거, 미리. 혹시 스펙은 안 나더라도 혹은 미리 이것도 하나의 진단인 거죠. 공정 진단인 거예요. 이거 뭐 문제 생기기 전에 바로 봐가지고 미리 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게 해주는 걸 스파파이어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좀 많이 지적을 하겠지만 잠깐만 보시게 되면 저 이렇게 일단 이걸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드백 필요하신 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평가 및 분석 직무는 석사 이상의 전공 수업가 필요하냐? 첫 번째, 반도체 지식으로는 추가적인 게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그거를 하실 거면 공정 개발과 공정 설계 직무에 가깝습니다. 평가 및 분석 직무의 데이터 심화로 본다면 데이터 처리,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되어진 전공 심화는 근데 그쪽은 아예 전공이 그쪽 바뀌는 거죠. 산업공학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평가 분석 가시려고 한다면 그거는 활용되고 있겠지만 그 전작과다 뭐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했었는데 주로 이- 반도체 직무 쪽이나 공정설계 직무 쪽에 가깝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석사 직무 쪽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아닌 거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시 5분에 오늘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서 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흐름은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흐름, 공정 설계나 패키지 개발 공정 기술 전문가들, 설비 기술 세 가지 직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몇 평균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쪽은 제가 뒤쪽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크게 보자면 중요한 것들이 뭐냐? 여기는 화학 반응 진행하는 거다. 기계전자 수립8계통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가 트랜지스터나 캐피시터 같은 거 여기 IV 커브 하던 성능이죠. 소위 제품의 특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이 개발 정도 되는 정도 같으냐? TD에서 PA 넘어갈 때 바로 워킹 다이라고 하는 게 나는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가 소위 양산 콜 돼서 수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안정화될 때까지 보통 뭐 80% 정도 잡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런 거 진행할 때 레시피를 공정 개발이 만들게 되면요. 공정 개발에서 공정과 소재 개발을 진행할 때 특히 설비 개발할 때 이렇게 뭐 설비기술 연구소라는 저쪽 삼성 쪽에 내부에 있는 거나 아니면 소부장 쪽에 있는 업체 장비 회사랑 연결해 가지고 공동 개발 과제, 평가 과제를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이거에 기술팀 공정 쪽으로 관련되진 레시피를 넘겨서 저희 트레이스라고 하는 걸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학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데, 이 학교마다 반도체 공학을 배우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말씀드리시는 반도체 공학이라고 치면 주로 공정 설계나 회로 설계 쪽이라고 생각해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에 아마도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그 소자 특성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드웨어 설계 쪽 이런 쪽은 아마도 회로 설계 쪽이나 공정 설계 직무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를 보자면은 예, 이쪽과 이쪽 직무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근데 반도체 공학이니까 그걸 학교에서 배우시는 게 8대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배운다.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커리큘럼 다릅니다. 이 반도체 공학과라고 하는 게 교수님의 스타일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어디랑 같이 융합이 돼 있냐 이게 다 달라서 주로 얘기하자면 제가 아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뭐 성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 반시공 이런 데는 대부분 설계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회로 설계나 공정 설계 혹은 여기서 패키지 쪽도 같이 포함이 되죠. 이런 쪽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정에서 런 트레이스를 주로 한다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설비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셋업 된 다음에 설비를 쓰겠죠. 그래서 메인테너스, 예방 보전, 고장 수리, 퀄리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이쪽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요 두 개 정도는 주로 이쪽 CS 직무 쪽이나 PM 정문에서 같이 해서 협업을 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방송하기라는 게 뭐냐? 바로 이쪽은 결국엔 제품 개발을 전담하는 쪽이기 때문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렉트리컬 테스트 얘가 잘 나왔나요? 여기서 얘네 볼테이지가 문제가 없나요? 리프레시가 문제가 없나요? 뭐 스피드나 속도나 문제가 없나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수율도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뭔가 하려고 치면 결국에 펩타이드가 계산돼야 되고 그럼 공정 기술 엔지니어가 그런 데 계산 작업을 할 것이고 근데 그게 공정 문제가 아니라 설비 문제다 보면 이쪽에 차트 같은 거 써가지고 설비 트레이스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설비가 일단 고장 문제 해결하고 난 고장 수리한다. 혹은 이거 한번 닦아야겠다. 그럼 PM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얘네가 고질적인 문제나라고 싶게 된다면은 다른 쪽에서 이제 설비 업체랑 얘기해가지고 개조개선 작업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들 수율 ET 데이터, 뺍 데이터 FC 차트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걸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리스 패키지 쪽 말씀드렸고, 음,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주신 분이 있는데 이걸 저한테 DM 주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지금 주신 분은 설계 중에 회로 설계 말씀이신 건가요? 공정 설계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 볼게요. 그건 이게 또 꼭 그러지는 않는데 뭐 좀 도움되긴 할 것 같아요. 회로 설계를 뽑는 이런 데가 많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또 그 100% 그러냐라고 제가 봤을 때 항상 얘기하다시피 그러면 회로 설계를 지금 만약에 뭐 전자과 출신이나 쪽 한다면 지금 넣어봐서 안 된다고 하면은 꼭 가야겠다 그러면 더 해보다가 안 되면 석사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좁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뭐 그걸 이제 메리트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를 뭐 100% 있냐 없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연구개발 쪽이라고 설계 쪽은 어쨌든 학위자들이 있으면 좀 더 좋은 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취업과 100% 연관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이쪽에서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쭉 돼 있고 여기 지금 이 직무명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지금 뭐 삼성에서 기준을 했던 직무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 파일이 잠깐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오늘 끝날 때 공유 드릴 건데요. 이번에 삼성 쪽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직무 쪽에 굉장히 그 변화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채용 사태 많이 바뀌었고 거기 있는데 그게 뭔지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자료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무명이 돼 있어요. 직무명이 돼 있고 직무명에 회로 설계, 평가 및 분석. 잘 보이시죠? 시스템 설계 이쪽 돼 있고 그다음에 공정 기술, 공정 설계, 설비 기술, CA 시뮬레이션, 패키지 개발, 기구 개발, 인프라 기술, 생산 관리, 환경 안전 보건, 소프트웨어 개발 쭉 돼 있죠.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직무가 구분이 세분화가 됐고요. 거기에 사업부별 직무 정의에 대한 문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PPT에 있는 자료는요, 여기 문장들만 써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무, 저는 주로 이제 공정기술 직무를 하러 왔으니까 공정기술 직무 보시면 딴 것도 한번 쭉 볼게요. 여기가 공정기술 직무가 일단 반도체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공정기술 직무가 이거다. 근데 하는 세부 직무명이 요거다.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일이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이 창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직무 소개라고 했던 거였죠.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런 직무들만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딴 것보다는 제가 주로 공정기술을 봤으니까 공정기술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저기 요거까지 쓴 거예요. 여기까지 쓰고 좀 더 쓸 수 있게 이렇게 요거를 다시 꼭 보셔야 돼요. 네, 특히 뭐 내가 반도체연구소 쪽에 공정개발 하십니다. 그러면 요런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거 인사하면서 못 써요. 어떻게 쓰겠어요? 이쪽에 인사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정개발 이번에 직무 변경 중 직무를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뭐 그룹장 그러니까 PL급들이나 TL급들한테 물어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공정개발 뭐 하는 거냐? 제품 개발을 위한 8대 선행공정 개발 기술 확보 및 고도화, 신물질, 신개념, 차세대 반도체 소자 구현을 위한 신공정 기술 개발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문장에 보셔서 가능하다면 반도체 지원하실 때 직접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써볼게요. 여기 반도체 제조 기술은 많이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써 있죠. 하는 게 뭐야? 8대 공정 기술 개발 및 생산 관리. 8대 공정도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있어요 신제품 양산을 위한 공정 최적화 이게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P 워킹 다이에서부터 수율 안정화 단계까지 있었죠. 그게 TD, PA, Y로 움직일 때 특히 PA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제품 양산이잖아요. 워킹 다이에서부터 수율 20%까지 올릴 때 얘네 하려고 하면 공정 어떻게 여기 연구소에서 레시피 넘어왔는데 그거 말고 제대로 우리 라인에서 공정 빨리 수율 확보하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업무가 바로 공정 최적화 업무. 그쵸 써있죠? 수율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불량의 이거예요. 런 트레이스죠. 그쵸? 예. 공정 조건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좀 뭐냐면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1호기부터 10호기가 쫙 나열돼 있어요. 그쵸? 쭉 나열돼 있어요. 쭉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1호 10호기가 항상 같은 거면 참 러블리 하겠어.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가 같은 레시피로 항상 같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설비라고 하는 쪽을 바꿔서 레시피에 맞춤형으로 다 바꾼다든지 혹은 설비에 맞춰서 레시피를 좀 조정한다든지 그러게 공정이 잘 나와 있겠죠. 그거를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반도체 공정 기술 직무의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장비가 항상 똑같으면 좋겠지만 예전에 쓰던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변형되면서 조금씩 좀 바꿔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랬죠? 공정별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관리 및 품질 관리한다. 네, 이거 왜냐면 어쨌든 이게 웹 데이터 봐가지고 문제 해결된다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써 있죠. 공정 기반 기술 연구라고 있죠.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보시고 주로 뭐냐면 여기 직접 개발한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뭐 하냐면은 여기는 결국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여기 주로 왜 제조 앤 기술 담당에 소위 얘기해서 수율 올리는 부서가 왜 이런 걸 쓰게 됐냐. 이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이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건가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소 레시피 하나 만드는 거고. 근데 그게 각 라인 내에서 수율을 최적화하면서 생산 설비 가동을 최대한 높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설비가 다 잘 돌아가야겠죠. 그거 뭐겠어요? 각 기술팀의 내부에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최적화의 방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공정 쪽에 석박사 하게 되면 연구소 가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팀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거대해요. 거기에도 석박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구소뿐만 아니라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일단 그래서 요걸 꼭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고 요거는 단순히 뭐 삼성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요 용어를 쓰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다시 보시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게 약간 뭐그 자격증 이런 거 이슈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자면 반도체는 자격증이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단위 직무 쪽에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예를 들면 따시는 뭐 데이터 분석 이런 쪽 데이터 자격증 많이 있는데 뭐 도움 안 된다고 못하겠지만 뭐 그게 필수적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항상 느끼는 거였어요. 아, 좀 준비 좀 했네. 이런 이 느낌인 거죠. 그거는 본인의 갖고 있는 자원, 시간 활용을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화면으로 들어가서 하여튼 여기 말씀드렸던 여기 첫 번째 여기 직무 이해하는 문제가 바로 지금 그 저기 채팅창 저기 뭐야 저기 오픈 채팅방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픈 채팅방 링크가 없어졌던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금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플로우로 다시 들어가고 싫어도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고요. 채팅방 있고 그다음에 옵션 채팅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좀 고민하고 있지만은 이 과정 중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사항을 올려주세요. 저도 이제 여기에 계속 올려야 여러분 그 까먹진 않더라고요. 방금 사이트에서 AVP 사업부의 공정 기술은 아예 다른 건가요? 아니요, 같아요. 한번 설명해 볼까요? 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다시 볼게요. 보이시죠? FP 사업도 보실 겁니다. 볼게요. 쭉 볼게요. 뭐 하는지. 아드밴스 패키지 양산 공정 및 선선 향상 써 있죠. RDL이라고 하지만 뭐겠습니까? 포토 엣치 돼 있죠. 요 8대 공정 거의 8대 공정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없냐면요. 여기서 여기서 뭐가 없냐면 그 포토 엣치는 있는데 그게 없죠. 임플란트가 없겠죠. 그다음에 디퓨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 처리가 좀 있긴 하지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메탈이랑 일렉트로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거 두 개는 메탈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굳이 소자를 만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디퓨전 장비라고 되어 있는 건 없긴 하지만 단위 공정 맞죠. 그다음에 근데 얘네 단위 공정도 있다고 했지만 여기 말씀드렸죠. 얘네가 어드밴스 패키지가 꼭 RDL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있죠? 아래쪽에 원래 하던 패키지도 해야 되죠. 거기 보시면 패키지 조립 공정입니다. 요 단어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거 있죠. 뭐 다이 어태치먼트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COW 뭐냐면 칩 온 웨이퍼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웨이퍼 칩이 있죠. 그 아래에 웨이퍼가 깔려있어요. 이게 뭐예요? 실리콘 리더프저라고. 이 단어는 제가 내일 쭉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네, 테스트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뭐 EDS는 제가 4일차 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드밴스 패키지에서 RDL 공정은 제가 말씀드린 8대 공정이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건 뭐냐? 업무는 똑같아요. 업무의 롤은 똑같아요. 이건 업무의 롤 어떤 걸 보여드릴 거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것만 없을 뿐이 요것만 빼면 다 똑같잖아요. 양산 공정 개선 및 생산성 향상. 근데 양산 공정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좀 더 다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어드밴스 패키지는 기존의 원래 패키지 공정, 기존 패키지 공정도 있고 RDL이라고 하는 공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리콘 인터포저도 있고, 요즘 좀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 있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공정이 다양한 건 있겠지만 결국에 공정의 생산성과 공정 개선해 주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정 기반 기술 연구 똑같죠. 여기 특별히 얘가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왜 있냐면 이 RDL 공정이나 어드밴스 패키지는 현재 팹처럼 자동화가 아주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드밴스 패키지 공정을 하고 있는 게 천안 쪽인데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패키지 개발 쪽은 여러분들 이게 화성으로 다 왔고요. 양산 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천안 쪽에 있는데 거기 라인은 최신식 라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뭐도 포함되겠어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라인 자동화 쪽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만 있죠. 거기가 자동화가 좀 덜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거의 똑같다는 거죠. 공정기술. 네, 네, 그걸로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 질문 있으면 하여튼 계속 질문해 주세요. 필요한 것들. 네. 공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웨이퍼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공정 엔지니어예요. 그게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든 재배선을 하든 활동 공정하든 다 공정이에요. 다. 네, 거기에 방식만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하여튼 공정에서 질문 말씀드렸고 다른 것도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쪽으로 원래 자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저 직무 정의 같은 거는 꼭 다시 보시고 확인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